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T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STX가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리락을 당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 상황은 절대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상증자에 대한 조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증설이나, 그쵸?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런 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배정을 하더라도 그 물량 부담을 희석하면서 계속해서 강세의 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기준해서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STX 같은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이 자금 조달 조건 자체가 요런 내용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아니 회사 운영자금을 증자를 해서 조달을 한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업에 대한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STX 그룹에 대한 자금 사정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은요,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은 장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좋아질 거고요. STX는 여기 고가 구간까지 너무 높은 이 구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매수해도 된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일단 권리락 됐고요. 그쵸? 권리락 됐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요, 어저께까지죠. 어저께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뭐가 되느냐? 신주인수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주인수권을 받았을 때 증자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일단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오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시켜서 뭐가 됩니까? 상승합니다. 상승. 자, 그렇다는 건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고가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STX는 왜 올랐을까요? 그쵸?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서. 앞에 좋을 부분은 뭔가요?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개별적인 내용이 있었죠. 그쵸? 분할. 그린 로지스와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할하고 나서 급락을 합니다. 왜 급락 나왔을까요?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장하고 엮이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럴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은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무한정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으로 인해서 나오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자, 첫 번째, STX는 올해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 근거는 조선업황에 대한 개선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 있죠. 8월 달에 발생했었던 요 시세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부터 46,000원대까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개별 이슈 때문입니다. 요건 조선업황하고 관계없는 상승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합병하고 분할 때문이다. 그런데 합병하고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요날이죠, 요날. 10월 20일 요날. 증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증자에 대한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 요 정도 되고요. 요만큼은 뭐 때문이다? 증자 때문에 하락한 거다. 그러면 최소한 반등이 지금부터 100%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100%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의 가격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제가 2주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즉 가격을 잡고 그리고 요걸 2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보유 전략을 짠다는 건 효율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게 되고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증자.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뭐가 나올 거냐? 신주인수권이 나올 겁니다. 증자를 한 횟수에 따라서 몇몇 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주인수권이 나올 건데
일단 증자 받지 마세요. 7천 얼마의 증자가 나온다고 하죠. 증자 받지 마세요. 증자 절대 받지 마세요. 대신에 신주인수권은 매각합니다. 매각한 자금으로 가격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어디까지 간다? 보유 물량을 포함해서 단기 보유 전략, 그쵸? 2주 안에 내가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는 건 맞지만 STX는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건 기술적인 내용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핵심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조건이에요. 자, 내용 정리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 신주인수권은 매각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면 뭐가 되느냐? 증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왜 매각하라고 할까요?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고 증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신주인수권으로 인해서 나온 금액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은 반드시 매각을 하고요. 절대로 증자 받지 마세요. 내 피 같은 돈을, 그쵸? 내 피 같은 돈을 절대로 STX의 운영자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만약에 STX가 추가적으로 어떤 성장산업군에 속하는, 그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많이 오른 이후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쵸? 매매를 해야 되는 핵심 사항은 무조건입니다. 기억하세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2주 안에 매도해야 되는 전략을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이 내용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받아가셔서 똑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중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비중을 가격별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STX가 그쵸? 어디부터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점까지도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그쵸?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매매 전략, 그쵸? 그게 뭐예요? 선반영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단타가 가능할 건지 그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6일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제가 CCS에 관련돼서 오늘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CCS 관련돼서 매매를 한 이 내용도 그렇고 주말에 CCS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의 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CS입니다. CCS는 지금 마이너스 6%대 하락 구간에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장중 고가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제가 여기 4,000원 이상에서 고가에 매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 시점이 언제다? 여기 11월 6일 날 여기 CCS 8시 54분에 진행된 거 보이시죠? 시초가 매매 진행하겠다. 그러면 자, 시초가 대비해서 그쵸, 마이너스 15% 출발해서 고가가 얼마죠? 플러스 14%죠. 그러면 장중 변동폭이 상한가입니다. 30% 정도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5에서 보합까지 가고 보합에서 플러스 15까지 올랐으니까 고저차는 30%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했느냐? 자, 보세요. VI 진입, 보합권까지 상승합니다. 그쵸? 그러면 몇 프로 올랐다?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때 전 언제? 매도 나갑니다. 끝! 자, 제가 고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고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단타를 잘한다 그러면 고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서 저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저가를 정확히 알면 여기서도 매수해야 되고 여기서도 매수해야 되고 여기선 매도해야 되고 여기서 매도해야겠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몸통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발과 머리는 빼는 거예요. 내가 발을 먹고 싶다, 머리를 먹고 싶다, 요러면 장기적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이건 못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단타를 잘한다고 한들
기준을 잡을 때 돌파하는 구간을 보면서 내가 추격해서 2에서 3%, 많으면 5%까지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움직임에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진행을 하느냐. 자, CCS, 한국알콜,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자, 그 중에서 CCS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은 모두 다 상승이 나왔지만, 자, CCS가 가장 돋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조금 우려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개선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내용 말고, 그쵸, 종목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다른 종목에서도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을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신고가라고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한 가지 내용 있죠. 매물 소화 과정. 그쵸? 우린 이걸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요런 구간. 근데 이 구간이 아니라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C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가 15%를 제가 못 먹었죠. 그쵸? 아쉬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이걸 포기하고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매수를 잘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시킨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0월 30일 보이시죠? 10월 30일 CCS 언제 나갔나요? 동일하죠? 8시 58분. 언젠가요 이게? 장 시작 전. 시작 전.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요 날입니다. 10월 30일. 시가 2.6%. 그쵸? 제가 체결시킨 가격입니다. 종가 21%, 하루에 20% 수익 먹고 빠졌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요게 내 거 아니라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CCS가, 그쵸, 대형 주군에 속해 있는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였다. 그러면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니까. 근데 CCS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한 30%씩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내가 보유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 수익 구간에서 내가 매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또는 뭐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한미반도체, IS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이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또는 하이닉스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CCS 같은 종목은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은 ST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TX를 내가 보유하면서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그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오셔서 뭘 해야 된다? 멘탈부터 잡으세요. 멘탈을 잡으려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장중에 뭐 매일 상한가를 잡을 수 있다, 하루에 20%씩 터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STX 중공업, RS 오토메이션, CCS 이렇게 같이 나가죠. 그쵸? CCS가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STX 중공업이나 RS 오토메이션도 4에서 5% 정도의 장중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STX 그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STX 중공업을 포함해서 뭐가 된다고요? 조선주들은 이제 업황의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 물론 구간별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강세를 보인 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선주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신고가 이후에. 신고가 전에 파악하려고 그러면 지쳐서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간 종목만 먼저 추리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물을 체크하는, 그쵸? 가격을 체크하고, 그리고 호재거리가 무엇가 있는지, 또는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면, 자,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서 멘탈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매매에 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STX는 증자 받지 마세요. 그리고 신주인 수권 들어오면 매각하시고요. 매각하신 이후에 뭘 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까지 먹어서 내가 물려 있다면 손해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외봉으로 주가가 죽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3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